네, 이번 시간에는 펀드 운용 전략, 운영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운영 및 평가는 사실은 투자 상담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펀드 투자 상담사가 펀드를 운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펀드를 판매할 때 이 펀드 운영 평가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고객들한테 저 사람 진짜 전문가답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펀드는 크게 보면은 어떻게 나눠진다 했죠? 증권 집합 투자기구,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그 다음에 그 특별자산 집합 투자기구, 그 다음에 혼합자산 집합 투자기구, 그 다음 단기금융 집합 투자기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법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펀드가 증권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증권 집합 투자, 증권 펀드. 근데 증권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냐? 주로 채권하고 주식에 투자해요. 그래서 이 펀드 운영 평가 부분 이 과목에서는 첫 번째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에 대해서 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냥 운용 전략, 운용 평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시험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지만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능력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채권부터 채권이 주로 투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증권 펀드는 그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투자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안 해보셨죠?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큰 돈이 많은 법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액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들도 채권에 좀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일반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채권을 개인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거래량이나 금액 보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펀드에서는 어쨌든 채권의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채권이 뭐냐 하면은요. 그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돈 빌려주는 경우 있죠? 돈 빌려주고 뭐 써주죠? 뭐 쓰죠? 차용증이란 거 쓰잖아요. 차용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주고 매월 예를 들어서 1%씩 이자를 내라. 연 12%다. 그리고 1년 후에 1,000만 원 또 갚아라. 그러니까 연 12% 이자 내고 만기가 되면은 1,0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차용증을 쓰죠. 차용증에다가 차주는 누구고 빌려주는 대주는 누구고 날짜는 언제고 이자에는 12%고 금액은 얼마고 만기는 내년 뭐 2월 21일이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게 차용증이죠. 요게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어떤 금융 용어로 보면 이게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써가지고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공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돈이 필요해. 1,000억 원. 대규모 공장을 짓는데 1,000억 원의 돈이 필요해. 그럼 1,000억 원이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물론 1,000억 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있으면 그 돈으로 지으면 돼. 근데 없어. 1,000억 원이. 1,000억 원이 없을 때 그러면 이 1,000억 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죠. 대출 좀 해주세요. 우리 이 공장 지어가지고 나중에 뭐 3년 뒤, 5년 뒤에 갚을게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채권을 발행해. 이렇게 차용증 쓰고 채권 실물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채권 실물은 요즘에 별로 발행을 안 해. 요즘에 저도 그렇던데 은행 가서 무통장 거래 하거든요. 원래는 내가 돈을 넣으면은 은행에서 통장을 찍어서 여기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찍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통장이 없어도 그냥 인터넷 뱅킹상에 내 돈이 1,000만 원이 딱 보이면은 그냥 그 통장이라는 증빙, 이게 채권이라는 증빙이 없어도 내 돈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사실은 이런 채권에 이렇게 보면은 뭐 금액이 얼마고 이율이 얼마고 만기는 언제까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안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히 안 봐도 돼. 대신에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들면 그 증권에 무슨 채권 얼마가 딱 들어와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은 나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채권인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1,000억 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주면서 이 채권 사면요 연 10%씩 이자 주고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채권을 살 그 어떤 수요가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이 뭐 1억 내고 채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가지고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가지고 채권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게 다 합해져서 1,000억이 딱 되면은 그 1,000억을 가지고 이 기업은 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의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죠.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내가 이 A 기업이 1,000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하고 확정이자율하고 만기 상환일자를 가르쳐주고 요때 줄 테니까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되는 거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나 예금에 할 수도 있는데 채권에 투자했더니 10% 이자나 주네. 예금은 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이고 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 조달 수단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란 것은 단지 이런 차용증의 개념,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용증과 같은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입하는 수단.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어떤 이자 같은 것을 더 받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의미는 어떤 이제 채무 증서다. 어떻게 보면은 채무, 돈 빌려간 사람의 채무를 표시하는 채무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 증서. 근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죠. 채권 같은 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금리를 지급해요. 채권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거 이자 10% 줍니다 하고 딱 적혀 있거든요. 고정금리를 지급해. 그리고 채권에는 반드시 만기가 있어. 만기. 그죠? 뭐 이것은 내가 3년 후에 갚겠습니다. 뭐 2년 후에 갚겠습니다. 거기에 만기가 있다고 기업에서 주는. 그리고 만기 이전에 팔 수도 있어. 이런 채권을 내가 금년 1월 1일 날 채권을 어떤 A 기업에서 채권을 샀는데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 채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는데 만기 이전에 매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좀 안전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 어떤 거? 주식에 비해서. 주식은 막 하루에도 막 그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채권은 일단은 내가 갖고만 있으면은 사가지고 투자만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1년 후에 이자 10%. 또 만기에 원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났어도 채권 이자는 계속 받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그 어떤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적자가 나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가격이. 근데 채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조금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채권의 어떤 종류, 이제 의의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고, 채권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권에 보면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을 누가 발행하냐에 따라서 국채는 뭐겠어요? 국가에서 발행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놔. 그럼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가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자면은 10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국가는 국채, 대한민국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 연 이자 뭐 5% 만기 예를 들어서 10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고 매년 예를 들어서 5%씩 이자를 받겠죠. 이게 이제 국채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발행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거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지방채라고. 회사채는 일반 회사,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단리채는 뭐냐면은 그냥 이자를 단리로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했어요.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채권에 투자했어요.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자가 단리 예를 들어서 10%야.
10%. 2년이야 만기는. 그러면은 이자를 얼마 받겠어? 첫 해에 10%,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 받고 두 번째 해에 또 100만 원 받고 세 번째가 아니라 100만 원 플러스 2년 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다 받으니까 1,200만 원이 되죠. 1,200만 원이 돼. 그래서 매년마다 100만 원씩만 받아요. 이자 10%니까 단리 10%니까. 복리란 건 뭐냐면은 복리채라는 건 복리채. 복리채는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에서 1년에 이자는 100만 원이죠. 10%니까 10%면은 근데 1년에 이자 100만 원 받으면 원금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었던 게 1,100만 원이 되잖아. 1,100만 원에 대해 10% 2년째에는 1,100만 원에 대한 10% 1,100만 원의 10%는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2년째에는 이자가 다시 원금에 가산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하니까 여기 첫 해는 100만 원이지만 두 번째에는 1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결국 총 2년 후에는 1,210만 원의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리채는 이자를 다시 한번 또 이자를 또 준다고 해서 복리채야. 단리는 딱 한 번, 10% 한 번씩 기간에 상관없이 10%만 주는데 복리는 첫 해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두 번째는 그 이자까지 원금에 1,000만 원에 합해가지고 또 이자를 내기 때문에 1,100만 원. 110만 원. 그래서 1,2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지 2년 후에. 그래서 복리가 단리보다 더 이자가 더 많죠. 똑같은 10%라고 해도 단리 10%하고 복리 10%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끔 은행에서 복리예금 이런 거 나오면은 단리예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그 다음에 할인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인채 이율이 10%라고 하면은 2년짜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2년 예를 들어서 채권 값이 원래 만 원짜리인데 응? 그 2년 후가 되면 만 원이 돼. 근데 지금 얼마에 내가 사냐면은 8,000원에 사는 거야. 10% 할인하고 10%하고 2년이면 20% 할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짜리를 8,000원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800만 원만 내면 돼. 200만 원만큼은 그러니까 미리 할인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요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받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이자 개념이잖아요. 선이자 개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받는데 800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할인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표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표가 그 이자를 주는 표예요. 이자를 주는 표. 그래서 이 표야.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채권 실물이 발행 안 돼서 지금은 이런 게 실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채권에 이표 회사에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다 이표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고. 이표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14년 3월 15일, 2014년 예를 들어서 25만 원, 6월 15일 또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 아니라 10%, 연 10%, 여기 연 10%. 이렇게 3개월마다 이자 주는 날짜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채권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때 이자 죽으면은 이 표를 딱 잘라버린다고. 다 줬다고. 또 요때 이자 지구랑 이걸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3달에 한 번,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을 3개월 이표채. 이자를 그러니까 3개월마다 주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주면 6개월 이표채, 1년에 한 번씩 주면 보통은 뭐 이제 3개월, 6개월짜리가 많은데 주로 3개월 이표채가 많아요. 그리고 이표채는 대부분의 회사채는 회사채. 아까 회사에서 발행하는 게 회사채라 했죠. 회사채는 대부분의 회사채는 이표채예요. 이표채.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회사채는 주로 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채권도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그다음에 중기채, 이제 장기채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대충 기간이 단기라면 어느 정도 말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년 이하를 말합니다. 1년 이하. 중기채는 보통 1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중기채라고 하고요. 장기채는 5년 넘는 것을 장기채라고 한다고.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펀드 투자 상담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될까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가 채권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채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킬이라는 사람이 5가지로 이렇게 채권 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냐면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보통 채권이 어떤 채권이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10,000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이 채권의 이자율이 10%야. 그러면은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얼마에 사냐면은 9,000원에 사요. 9,000원에. 왜냐하면 10%를 할인받아서 원래 10,000원짜리인데 10%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를 할인하면 이자를 선이자처럼 깎아버리면 9,000원이 되죠. 만약에 10,000원짜리 채권이 채권 이자율이 5%라면 얼마에 사겠어요? 9,500원에 사겠죠? 10,000원에서 5% 할인된 더 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3%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에 사냐면 9,700원, 10,000원에서 3% 할인된 9,700원에 사게 된다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채권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싸지고 9,700원보다 9,400원이 싸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가. 그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잖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음 채권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9,000에서 9,700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3%였던 것이 5%, 10%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채권 가격이 9,700원에서 9,500원, 9,000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만약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 투자자는 유리해, 불리해지죠.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유리할 것 같지만 우리는 수익률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 9,700원짜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9,700원짜리가 9,000원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나는 9,700원에 샀는데 채권 가격이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하니까 9,000원이 됐으면 이게 손해잖아요. 네? 물론 금리가 3%에서 갑자기 10%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보통 금리는 크게 많이 안 변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소리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다음 채권 만기하고 채권 가격의 변동폭. 만기가 길면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이건 좀 수식으로 표현할 필요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만기가 예를 들어서 만기가 한 달짜리인 거 하고 만기가 예를 들어서 뭐 3년짜리인 거 하고 어떤 게 가격 변동폭이 더 크겠어요? 한 달 만에 회사가 변동될 확률이 커요, 적어요? 적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폭이 요만큼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이야. 3년 동안 회사의 어떤 변동폭은 크겠어요, 적겠어요? 기간이 크니까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변동폭도 더 크다고. 그 말이에요.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은 더 커진다. 반대로 만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은 적어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변동폭은 크는데 채권 가격 변동 증가율 채권 가격 변동폭은 점점 커지는데 만기할수록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네, 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수익률 하락 시 가격 상승폭이 크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문구예요. 틀린 걸로. 그러니까 수익률 하락 시 가격 상승폭이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틀린 말인데 조금 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선 문제로 나온다면 답이 이길 가능성이 제일 커요. 무슨 소리냐면은 채권 가격이라고 치고요. 채권 가격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수익률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 했죠?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라 했잖아요.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비례하고 반비례. 비례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반비례는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야. 5%.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10,000원. 응? 10,000원이야. 근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치자고 6%로.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반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 예?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에서 6%, 1%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어디가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9,800원. 응?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승한 거죠. 수익률 금리가 상승한 거.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진 경우 4%로 떨어졌다. 4%로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 5%에서 6%로 1% 여기서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 변동폭은 요만큼이야. 얼마야? 200원만큼 떨어졌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수익률이 1% 상승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1% 상승하니까 채권 가격은 200원만큼 더 떨어졌어. 근데 수익률이 하락했어. 수익률이 5%에서 4%, 딱 여기도 1% 하락했어. 마이너스 1% 하락했어. 여기는 플러스 1% 상승했고. 똑같은 폭이잖아. 수익률로 보면 1% 올라가고 1% 떨어지고. 1%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은 1,500원.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500원 차이나 나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폭보다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야. 네?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시험 중요하니까. 어떤 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폭이 여기서 200이었다면은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똑같이 1% 빠졌는데 채권 가격 상승폭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 표면이자와 채권 가격 변화율은 반비례다. 표면이자는 수익률 말하는 거죠. 이자라는 것은 수익률.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 항상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때가 상승할 때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걸로 또 잘 나오는 게 듀레이션의 개념입니다. 듀레이션. 참 듀레이션 말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채권도 잘 모르는데 듀레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시험에는 또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 그래서 듀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원금 회수 기간. 보통 이제 만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채권에는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기, 뭐 이자율 10%, 채권 금리는 10% 준다. 이런 이게 만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근데 그 만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금 회수 기간을 말해요. 원금 회수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채권 10%짜리 투자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어. 1,000만 원을 2014년 예를 들어서 2월 15일 날 투자를 했다고 치자고. 예를 들자면은 그럼 3년 후에는 2017년 뭐 2월 15일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때 이자를 받으니까 요때는 아마 예를 들어서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1,3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 이 2,300만 원을 여기다 쫙 핀다고 생각하면은 1,000만 원은 어디쯤 될까? 여기서 점점 조금씩 상한 다음 한 여기쯤 요 부분이 3년 다 됐을 때 1,300이니까 여기쯤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요 원금 회수 기간 요까지가 듀레이션이야. 요까지가 듀레이션. 요까지를 듀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년 여기까지는 만기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3년 다 된 거 요까지는 만기라고 표현하고 듀레이션은 원금이 회수될 수 있을 때까지 정도의 기간 요것을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 또 한 가지는 또 듀레이션의 개념은 뭐냐면은
요게 중요해. 위험 측정의 기준이 돼. 위험 측정. 그래서 듀레이션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말과 동격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주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나 뭐 예를 들어서 베타가 굉장히 높으면 위험이 큰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채권에서는 듀레이션이 크면은 듀레이션이 크다는 건 뭐야? 원금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을 1년 만에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해요? 덜 위험해요? 2년 만에 회수하는 게 위험해요? 1년보다 2년이 더 위험하잖아. 1년 만에 회수하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아지면 덜 위험한 거고 길어지면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위험 측정 기준이 된다고. 이런 개념이에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만기하고 좀 유사한데 만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원금 회수 기간의 개념이고 위험 측정 수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듀레이션 개념에 관한 문제, 그다음 특징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증가한다. 만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인 거하고 만기가 2년인 거 어떤 것이 원금 회수가 더 늦게 되겠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1년 만에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게 위험이 더 적겠죠. 2년 동안 내가 돈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1년 만에 딱 회수되는 게 더 위험이 더 적다고. 그래서 만기가 길면 1년짜리보다는 2년짜리가 듀레이션이 더 증가한다. 듀레이션을 위험이란 말로 대체해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 증가. 그럼 뭔 소린가 모르겠는데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똑같이 듀레이션을 위험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감소한다. 만기 수익률이 그러니까 5%보다 10%가 됐어. 그러면은 위험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만기 수익률이 5%일 때하고 만기 수익률이 10% 높아졌어. 그러면은 원금을 더 빨리 찾겠죠. 10%면은 이자가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만기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확한 말은 아닌데 사실 듀레이션을 위험과 관련해서 좀 지어보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은 감소하겠지. 내가 원금을 회수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사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위험 측정 기준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원금 회수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소리야. 이자 지급 빈도가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이자 지급을 한 번 할 때하고 여러 번 자주 하면 할수록 원금은 빨리 상환이 되겠지.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 지급 빈도가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원금 회수를 못할 위험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것을 막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 헷갈리고.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의 학위를 따십시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금 회수 기간 또는 위험이다. 이게 그래서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위험한 거고 듀레이션이 적을수록 좀 덜 위험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펀드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채권이란 말이죠. 그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채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 만기가 있고 고정금리를 주고 좀 안정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다음 채권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회사채, 지방채, 또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 주체에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로 나눈다. 그 중에서 그 단리채보다는 복리채가 더 이자 수익은 더 많다. 그리고 이표채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이표채라는 게 뭐였어요? 3개월마다 이자 주는 거, 6개월마다 이자를 계속 주는 거, 이런 걸 이표채라고 했죠. 그다음에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변동폭보다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개념은
원금 회수 기간 또는 위험 특정 기준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특징도 잘 알아놓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채권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